자, 최강 몰펜의 사이드 콘텐츠 야구학 개론 시작합니다. 야구학 개론. 원래 최강 몰펜은 되게 복잡하고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을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은 야구학 개론이라서 쉽게 야구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자리 만들어 볼게요.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야구 잘 알 수 있게. 그래서 야구학 개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1강 야구는 이상한 종목이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야구는 다른 종목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야구는 점수를 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야구 점수 어떻게 내는지는 아시죠? 자, 야구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야구장에 이렇게 1루 노란색 바꿔서 1루, 2루, 3루 이렇게 야구장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어떻게 나느냐? 자, 다른 종목은 모두 점수를 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나죠? 축구는 어떻게 하면 골이 나죠? 공이 골 라인 안을 넘어가야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농구는 공이 바스켓 안에 림을 통과해야 점수가 이루어져요. 근데 야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자가 안타 치고 1루 가서 다른 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2루 가고 3루 가고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 야구가 왜 이상한 종목이냐면 다른 종목은 모두 어떻게 점수가 나죠? 공이 어딘가를 지나가거나 어딘가를 통과했을 때 점수가 납니다. 그런데 야구는 공을 막 여기 막 보내도 그 공이 아니라 사람이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자, 여러분 홈런 아시죠? 홈런을 타자가 멀리 쳐서 담장 밖으로 넘어갔어요. 홈런이 되는 순간 바로 점수가 난다? 아니에요. 홈런을 쳐도 타자가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납니다. 만약에 타자가 가다가 1루를 안 밟았어. 그러면 점수 안 나요. 돌았는데 1루를 안 밟았던 게 나중에 들켰어. 그래서 상대편이 어필을 해서 1루 안 밟고 확정이 되면 아웃 처리됩니다. 1루도 못 간 거예요. 만약에 1루 갔는데 2루를 안 밟고 지나갔어. 그럼 1루까지만 간 거로 안타로 처리가 돼요. 3루까지 지나갔는데 만약에 홈 플레이트를 안 밟았어. 와, 세리머니 하다가 홈을 안 밟아. 그러면 점수 인정 안 됩니다. 그냥 3루타예요. 실제로 이런 일 프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홈런 치고 와 만세 부르다가 여기를 깜빡하고 안 밟는 바람에 점수가 취소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야구는 공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가? 사람이, 휴먼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야구의 첫 번째 아주 이상한 점, 사람이 점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종목은 축구는 골이라고 불러요. 점수가 나면. 그리고 농구도 뭐 골 비슷 대부분 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점수를 계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대개 스코어라고 한다거나 포인트라고 많이 불러요. 몇 점, 몇 대 몇, 3.2 이렇게 해서 농구에서 3점슛 3포인트 샷이죠. 그래서 포인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야구는 공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야구에서의 점수는 스코어나 포인트가 아니라 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 멀리 쳐서 넘어간 거 어떻게 뭐라고 부르죠? 홈런이라고 불러요. 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런이다. 홈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득점이다라는 뜻에서 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야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쓸 때도 점수를 포인트라고 하지 않고 런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된 표시도 메이저리그 사이트 가서 기록 보실 때 보면 R이라고 써 있는 게 득점이에요. 득점 말고 타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점은 점수가 들어온 사람이 득점이고 이 점수를 들어오게 안타를 친 사람한테 타점을 주잖아요. 타점이 영어로 RBI입니다. run, batted in 이라고 써요. 자, 방망이로 때려서 들어오게 한 점수를 들어오게 한 역할 그거를 RBI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야구는 굉장히 인간적인 종목이다. 뛰어들어와야 돼.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 점에서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고 저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다른 종목과 다른 거. 아까 여기 야구장 그렸잖아요. 여기를 1루라고 부르고 여기를 2루라고 부르고 여기를 3루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홈이라고 부릅니다. 홈. 느낌상 굉장히 가정적인 스포츠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1루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림 잘못 그렸지만 사각형이잖아요. 마름모꼴이에요. 요렇게 1루 베이스, 요렇게 2루 베이스, 요렇게 3루 베이스. 여기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요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를 홈 플레이트하고 부릅니다.
영어로 야구 기사 보시다 보면 뭐 가끔 뭐 이정우나 김혜성 같은 거 찾아보시다 보면 요거를 홈플레이트를 DC라고 부르기도 해요. 접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프로야구 초창기, 그러니까 메이저리가 처음 생겼을 때 19세기 중후반 때는 여기에다가 동그란 지름 12인치짜리 접시를 두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DC라고 부르고 홈플레이트라는 표현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접시를 두고 썼기 때문에 홈플레이트가 됐는데 동그란 접시를 쓰다가 자 다른 베이스랑 맞춰서 처음에 여기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접시를 그 홈플레이트를 썼다가 이게 이제 홈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베이스를 밟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라는 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스트라이크랑 볼이 생기면서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그 길을 심판들이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모양이 되면 여기를 제대로 지나가는지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잘 크게 그리면 원래 이런 모양의 홈플레이트면 공이 여기를 이 라인을 잘 지나가는지 스트라이크 존을 잘 통과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를 잘 지나갔는지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홈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건 야구는 그래서 사람이 1루, 2루, 3루를 돌아서 어디로 가야 돼? 홈으로 가야 돼. 홈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뭐 배우자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구장 모양이에요. 모양. 자, 일반적으로 축구장 어떻게 생겼죠? 농구장도 비슷하게 생겨서 사각형이에요. 배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단체 구기 종목들은 경기장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개 반 갈라서 네 땅, 내 땅으로 갈려요. 상대의 필드를, 상대의 땅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야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야 담장이 둘러져 있는 부채꼴 모양의 경기를 합니다. 왜 부채꼴인지는 뭐 나중에 야구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대한 선을 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쨌건 이 경기장을 공격과 수비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방식의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요 경기장 모양 이렇게 나눠서 네 땅, 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같이 쓰는 형태로 경기를 합니다. 이 야구장의 이름을 그래서 파크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경기장은 필드라고 부르거나 코트라고 부르거나 굉장히 필드는 약간 전쟁 용어 같은 느낌이 들고 코트는 법정 용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코트, 테니스 코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구장은 파크다. 왜 파크냐 하면 야구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문적이고 가정적인 종목에 더해서 야구는 야구를 설명합시다. 다른 종목은 축구는 경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킥오프라는 걸 합니다. 가운데 동전을 던져갖고 성공 후공을 가른 다음에 필드 가운데다 공을 넣고 공을 살짝 차는 걸로 경기를 시작을 해서 킥오프라고 불러요. 그리고 농구는 점프볼이라는 걸 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가르기 위해서 심판이 공을 딱 던져주면 그걸 누가 탁탁 쳐서 가져가느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짐으로써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심판이 이제 경기 시작하자라고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플레이볼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두드려 패자는 거 아니에요? 놀자는 뜻입니다. 야구는 그래서 굉장히 플레이어블한 종목이고 함께 노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해야 돼요? 파크에서 해야 됩니다. 창원 경기장 이름 창원 NC파크, 새로 생긴 대전의 한화이글스 홈구장 경기 이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예요. 야구는 파크에서 플레이하는 종목이다 라는 거. 그게 다른 종목과 다른 점입니다. 야구의 특징. 야구 왜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노는 거라 좋아해요 라고 답해도 돼요. 왜?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이에요. 공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 플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 기자가 된 이유기도 한데 전설의 야구 만화 H2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끼리의 일종의 연애 감정이 더해진 치열한 경쟁, 치열한 맞대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포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놀이잖아. 야구는 플레이를 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 공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이야기를 한 포수의 이름이 노다 아츠입니다. 그래서 제 경향신문 이메일 주소가 노다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야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구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야구 1번 공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 2번 치열한 승부를 벌이지만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플레이를 하는 곳이에요. 어디서? 파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상대 적진을 들어가서 막 해집고 공을 집어넣고 막 몸싸움 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홈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인 스포츠입니다. 이게 야구가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특징. 여기에 더해서 저는 야구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에서 골 넣으면 어떻게 되죠? 손흥민한테 패스하면 됩니다. 손흥민한테 패스하면 손흥민이 알아서 넣을 거예요. 농구에서 득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르브론 제임스에게 던져주면 됩니다. 거기다 패스하면 알아서 할 거예요. 개인기로 훅 들어가서. 그런데 야구에서 점수를 내면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패스할 수 있나요? 야구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번부터 9번 타자가 순서대로 타석에 들어서는 종목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나 손흥민은 경기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필요하면 경기 중에 항상 손흥민한테 주면 되고 르브론 제임스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야구는 오탄이라 하더라도 혹은 기아의 김도영이라 하더라도 삼성의 김영웅이라 하더라도 야 지금이 득점 기회야, 김영웅이 나가, 혹은 오탄이가 나가, 김도영이 나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타순이 돼서 순서가 돌아와야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똑같은 순서로 공평하게 타석의 기회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 유소년 축구를 하게 되면 자 오른쪽 풀백에 있으면 공을 한 번도 못 잡을지도 몰라요. 공이 아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하면, 그래서 타석에 들어서면 9번 타자라도 반드시 타석에 들어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야구는 공격 기회가 자기 팀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공평하게 주어지는 굉장히 평등하고 민주적인 스포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구는 두 팀이 경기를 하면 공격 점유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포지션의 차이들이 득점의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야구에게는 똑같은 시간.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에서 어떤 팀이 공을 80분 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유한해 보이지만 그 시간에서 포지션의 기회를 갖는 건 약간 두 팀의 실력에 따라서 기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구는 똑같이 한 회에 3개의 아웃카운트가 주어집니다. 1회부터 9회까지 27개의 아웃카운트가 공평하게 주어져요. A팀이든 B팀이든 삼성이든 기아든 롯데든 한화든 한 팀에 모두 27개의 아웃카운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승부를 펼치는 종목이에요. 두 팀에 주어진 기회가 똑같다. 각 공격에서의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똑같다. 그래서 이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야구의 승부를 가릅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머니볼 보신 적 있다면 그 머니볼에서 출루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이 출루율은 우리 홍창기 선수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물론 다쳤어요. 출루율이 무슨 뜻이냐면 출루율은 얼마나 이 아웃을 당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출루를 한다는 건 아웃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 중요한 27번이라는 기회, 아웃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아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좋은 타자가 팀 성적에, 팀의 공격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아웃당하지 않는 확률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공평하게 나눠진 기회를 아낄 수 있는 타자라는 거, 요게 야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 중심의 종목이다.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플레이업을 하다. 파크에서 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고 민주적인 종목이다. 질문 있으신 분? 다음번에는 질문할 사람도 모셔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부터는 야구 용어 정리와 규칙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야구의 특징 잘 정리해 두시고요. 내가 왜 야구를 좋아하냐, 너는 왜 야구가 좋니? 라고 하면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